우리는 흔히 언론 자유를 있다 없다로만 구분하지만 실제 국가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언론을 관리하고 통제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모두 언론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국제 뉴스를 볼 때 왜 나라별로 보도 톤이 다른지, 왜 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한국입니다. 한국은 형식적으로 언론 자유 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정부가 기사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거나 보도를 직접 금지하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식 언론 통제는 직접적인 검열이 아니라 여론과 구조를 통한 간접 통제에 가깝습니다. 한국 언론은 정치권, 시민단체, 광고주, 포털, 플랫폼이라는 네 가지 축의 영향을 동시에 받습니다. 특히 포털 뉴스 구조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편집권 역할을 합니다. 어떤 기사가 메인에 노출되는지, 어떤 이슈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지, 댓글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에 따라 여론의 체감 온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 지형이 크게 흔들리는 것도 한국의 특징입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은 광고 압박, 출입처 배제, 취재 접근 제한 같은 간접적인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고, 우호적인 언론은 정보 접근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언론은 스스로 선을 조정하게 됩니다. 즉, 한국의 언론 통제는 법과 명령이 아니라 분위기와 압박을 통해 작동합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겉으로 보면 언론 통제가 거의 없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정부의 직접 개입도 적고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세계에서 가장 자기 검열이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기자클럽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의 정부 부처, 경찰, 검찰, 대기업에는 모두 기자클럽이 존재하고 이 클럽에 소속된 언론만 공식 브리핑과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불편한 질문을 하거나 독자적인 취재를 시도하면 다음부터 정보 접근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은 권력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보다 표현을 극도로 완곡하게 사용합니다. 문제라는 단어 대신 논란이라는 표현을 쓰고 책임이라는 말 대신 유감이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이는 강제 검열이 아니라 구조가 만든 침묵입니다. 일본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언론 톤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통제의 주체가 정권이 아니라 제도와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은 안정적이고 일관되지만 대형 폭로나 급진적인 비판은 매우 드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 나라 중 가장 명확한 국가주도 언론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권력의 일부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앙선 정부를 통해 보도 지침을 직접 하달하며 어떤 사건을 보도할지 말지, 어떤 단어를 사용할지, 어느 수위까지 허용할지를 세부적으로 관리합니다. 언론뿐 아니라 포털과 SNS도 모두 동일한 통제 체계 안에 있습니다. 중국 언론 통제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와 철저함입니다. 민감한 이슈는 발생과 동시에 삭제되고 검색어는 차단되며 영상과 게시물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대신 국가에 유리한 서사는 모든 매체에서 동시에 반복됩니다. 중국에서 언론은 여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론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은 뉴스를 통해 사실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허용한 해석을 접합니다. 이 세 나라를 종합해보면 어느 나라도 완전한 언론 자유를 가진 국가는 아닙니다. 다만 통제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한국은 여론과 구조로 압박하는 나라, 일본은 관행과 제도로 길들이는 나라, 중국은 권력으로 직접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한국에서는 논쟁이 폭발하고 일본에서는 조용히 정리되며 중국에서는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언론은 사실을 전달하는 창이면서 동시에 국가 성향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한일중 언론을 비교해보면 그 나라가 권력을 어떻게 다루는지, 국민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